유럽 건축 여행 제1강은 유럽의 도시에는 그리스 신전이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유럽 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그리스 신전의 흔적을 어디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서양 문명의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서양 문명은 출발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배워온 것들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스의 문명이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로마 제국에 전해졌고요. 그 로마 제국이 서유럽으로 확장이 돼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 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가 그들의 문명의 본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명이 이렇게 전해질 때 종교 시설물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자, 여기 이집트 신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중간에 석상도 있고요. 이렇게 기둥을 가진 신전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 동양의 건축과는 상당히 다른 서양만의 고유한 건축 양식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럽 도시에 있는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유네스코의 상징이 된 그리스 신전입니다. 자, 유네스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유물과 유적을 찾아서 지정하는 제도죠. 자, 유네스코라고 하는 로고에서 보시면 기둥이 6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페디먼트가 있고 그 밑에 기초가 이렇게 있죠. 이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한 것은 이 파에스툼이라는 곳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이에요. 여기 보면 기둥이 6개 있고 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죠. 이렇게 유네스코의 상징은 그리스 신전에서 따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도시에 있는 건축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의 메디치 빌라인데요. 이 토스카나에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그리스 신전을 상징하는 삼각형 페디먼트와 기둥이 있죠. 아, 저게 그리스 신전에서 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요. 이건 17세기 건축물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삼각형 페디먼트와 기둥이 서 있다. 그리스 신전의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다, 가져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7세기에 지어진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삼각형 페디먼트를 발견할 수가 있죠. 황태원이라고 하는 루이 15세 시절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묘지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삼각형의 모습과 기둥이 정면에 6개가 담겨 있고요. 뒷면에 도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전의 모습과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움이 결합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개선문이 있습니다. 에투알 개선문인데 이것은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명을 이렇게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둥도 보시면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으로 8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을 보시면 중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앞에 기둥이 서 있는 이 파사드라고 하죠. 파사드를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뒷면에는 이렇게 도움 형식의 구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가면 엘 에스코리아라고 하는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에도 보면 삼각형의 페디먼트 또 밑에 기둥이 잘 서 있다. 도리스식 기둥을 형태를 가져온 신전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엔나에 가서 보면 신 호프부르크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보면 전형적인 바로크 시대의 기둥 양식을 쭉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맨 끝에 보면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지어진 상당수의 건물들이 이렇게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가져다가 정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이것은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둥이 6개가 서 있죠. 그리고 그 6개 안쪽에는 12면에 이 만들어져 있어서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승리의 여신이 독수리 길을 들고 청동 사두마에 올라타 앉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도리스식 기둥을 가진 청동 사두마에 승리의 여신이 있다. 자, 이것은 18세기 말에 독일이란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나라가 무엇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고민이 될 때 바로 독일이란 나라는 그리스 또는 로마 제국의 유산을 바탕으로 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독일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그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삼아서 세웠던 겁니다. 여기 뮌헨에 보면 레오폰 클렌체라는 사람이 지은 프로필리아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프로필리아는 입구라는 뜻인데요. 자, 이 프로필리아의 원조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다 보면 그 입구에 프로필리아라고 있고요. 그 뒤에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죠. 그 아테네 프로필리아를 본따 가지고 레오폰 클렌체가 뮌헨에 이 건물을 짓게 되었던 거죠. 이 건물이 입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둥이 보면 간격이 조금 다르죠? 세 개 있고 가운데가 널찍하게 해서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건물이 입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의 아테네에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건물을 본따서 이렇게 독일에도 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서양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늘 따라다닌 것은 뭐냐면 바로 서양 철학입니다. 자, 철학이 건축물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양 철학이 건축물에 반영돼서 등장하는 기본적인 3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비례, 대칭, 균형입니다. 자, 비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둥이 인체 비례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의 폭과 세로의 길이는 인체의 비율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대칭은 뭐냐면 좌우가 똑같습니다.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둥도 반드시 짝수여야 하고요. 4개 또는 6개 또는 8개의 짝수여야 되고요. 좌우가 항상 무늬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쪽 페디먼트 삼각형이 있으면 반대편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좌우 대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하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리스 철학의 근본 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원,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기하학의 기본 원칙에서부터 이런 그리스의 철학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철학에 이 반영이 된 게 건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물 그리고 또 근대 이후의 유럽 건축물의 기본은 비례 대칭 균형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기하학의 기본은 안정된 균형이거든요. 가장 안정된 구도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페디먼트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이랑 항상 삼각형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빗물이나 아니면 눈이 흘러내리게 되는 체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된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서양 철학의 기본이고 이 서양 철학에 반영이 된 게 건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례와 균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리스 신전은 반드시 동서방향으로 지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지을 때 서쪽은 입구고 동쪽이 제단이었습니다. 물론 신전은 사람이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안에 신상을 안치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주로 사용된 건 동쪽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로 활용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신성한 공간이었고 서쪽은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동쪽이 신성한 공간이냐?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이 그쪽으로 먼저 뜨기 때문에 그쪽에다 제사 지는 거로부터
이런 신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항상 동서로 짓고 동쪽이 신성한 공간이다. 그래서 동쪽 앞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이전에 지어진 교회들을 보시면 동서로 지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반드시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이 사람이 들어가고 동쪽에 제단을 만듭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동서 규칙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중세 이전에 지어졌던 이 교회는 이 신정 건축의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동서로 지은 거 상당히 많다. 그리고 반드시 동쪽에 제단이 있다. 그리고 입구는 서쪽이다. 그리고 서쪽 앞에 광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광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집회 공간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작업 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동서로 만들어진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 신전의 문화가 중세 시대까지의 어떤 교회로 전이돼서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로마만의 고유한 건축물 바로 돔이죠. 로마의 기본적인 건축 구조의 시작은 아치였습니다. 근데 아치가 사방으로 돌리면 그게 돔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돔과 그리스의 신전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판테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신전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교회로 전이가 돼서 그리스식 이 파사드의 모양과 뒤에 돔이 같이 결합된 건축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이거든요. 이것은 비잔틴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기둥이 있는 이런 파사드가 있고 뒤편에 돔이 5개가 있는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 건축물이죠. 오른쪽에는 바티칸 성당이죠. 정면에는 그리스 신전식으로 만들고 뒷면에 로마식의 돔 구조를 갖는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인들은 고전주의라는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고전주의는 그리스 고전주의가 있고 로마 고전주의가 있어요. 그 그리스식이 있고 로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로마식으로 많이 따라가다가 그리스가 발견이 됨으로써 그리스식이 결합이 돼서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세인트폴 성당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보면 앞에 그리스식 신전이 있고 뒤에 로마식 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식과 로마식이 결합된 이것을 고전주의라고 부르죠. 그 18세기, 19세기에 활성화된 예술과 건축의 사조를 신고전주의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성 주누비에브 성당인데 이것도 앞에 그리스식 신전과 뒤에 로마식 돔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런던에 있는 치죽 하우스도 마찬가지죠. 로마식과 그리스식의 결합된 모습. 또 창문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에서 신전에서 따온 페디먼트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 저건 다 그리스 신전에서 넘어온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에도 18세기, 19세기에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자, 토머스 제퍼슨이 지었다고 하는 로툰다,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이 건물이고요. 전형적인 판테온을 따라서 한 건물이죠. 물론 판테온도 이렇게 그리스식 신전과 로마식 돔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콜롬비아 대학의 메모리얼 도서관도 이오니아식 기둥을 가진 그리스식 신전과 로마식 돔이 결합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럽에 남겨준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남겨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개선문과 같은 문의 형식입니다. 로마시의 포로 로마노에 가면 이 티투스 개선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이 하나짜리 개선문입니다. 과거에 영웅들이 외부에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개선식을 벌였거든요. 그 개선식을 벌이면 그 영웅이 자기 돈으로 이런 개선문을 세웠던 겁니다. 그 개선문 중에 대표적인 게 티투스 개선문인데 이 티투스 개선문을 보고 본따서 만든 게 파리의 에뚜알 개선문이죠. 거의 모양이 똑같죠? 아, 로마에서 이 개선문을 보고 로마식 양식을 따라서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개선문은 몇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자, 문이 하나인 경우, 원게이트짜리,
트라이아누스의 개선문이고요. 그다음에 문이 두 개인 개선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게르마니쿠스의 개선문이고요. 문이 세 개인 개선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티베리우스 개선문, 그리고 프로로마노에 있는 세베루스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의 형식이 이제 점차 여러 곳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 세베루스 개선문의 모습을 본따서 카루셀 개선문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운데 문은 높게 짓고 좌우의 문은 좀 작게 짓는, 가운데 아치가 들어있고 아치 사이에 쐐기돌이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 거의 똑같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선문의 모양이 이 교회 건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보면 콩쿠의 생푸아 성당인데, 이거 보면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벽돌로 높이 쌓았던 좀 투박한 모습을 가진 교회인데, 여기 보면 문이 하나짜리죠. 문은 하나고 출입문은 물론 작게 해서 두 개를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이 하나짜리인 개선문을 본따서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르피에는 노트르담 성당은, 이건 문이 세 개짜리죠. 같은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조금은 다른 시대에 지었던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이 세 개짜리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좀 높게 하고 좌우측 거는 좀 낮게 한 이런 문을 갖고 있죠. 그 다음 교회는 고딕 성당입니다. 랭스 대성당과 사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은 문의 높이가 거의 똑같이 지었고, 랭스 대성당은 가운데 문을 집중적으로 크게 지었던 경향이 있죠. 이것 다 개선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형식의 문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주로 했던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관중과 배우가 희곡, 비곡을 즐겼던 그런 곳이죠. 또 관중과 배우가 함께 합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 둥그렇게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대가 있죠. 이런 그리스식 극장이 있었다면 로마식 극장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그리스식 극장을 로마식으로 개조해서 그리스식적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스식 극장은 오케스트라가 둥근 형식인데, 로마 시내식 극장은 반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타우르미나 극장은 시칠리아에 있는 타우르미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식 극장이고요. 원래 그리스식이었는데 이제 로마식으로 이렇게 개조된 겁니다. 자, 에페수스에 있는 극장도 원래 그리스식 극장이었는데 로마식으로 개조된 극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폼페이 극장도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오늘날 거의 온전한 형태로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지붕이 덮이게 됩니다. 16세기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에서 고대에 상영되었던 그 희비극이 다시 공연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팔라디오라는 건축가가 지은 테아트로 올림피코입니다. 비첸차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극장의 모습이 과거에는 야외 극장이었지만 실내 극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관중들이 희극이나 비극을 상연하는 것을 관람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왔던 거고요. 오늘날에도 이 문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것들이 벌어지죠. 물론 연극 같은 것도 상영이 되기도 하고요. 오페라가 상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극장의 문화가 로마에 전해지고, 로마의 문화가 다시 이 근대가 시작되었던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발굴이 돼가지고, 그것이 셰익스피어 같은 극작가에 의해서 희극, 비극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게 오늘날의 오페라까지 이렇게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에서 왔거든요. 여기 동전이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발행된 1유로, 2유로 동전입니다. 자, 1유로 동전에는 올빼미 모습이 있죠. 그리고 2유로 동전에는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에우로파란 여인을 크레타 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랑을 나눴고, 거기서 미노스 왕이 탄생을 했다 라고 하는 신화에서 등장한 그 에우로파 여인으로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바로 그리스의 문화가 이어져서 왔다는 것을 이 동전에서 나오는 에우로파 이야기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의 영향이 유럽에서 크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조차도 이 유럽의 가장 번복이가 되는 도시가 바로 고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이 주변에 아고라를 비롯한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 이런 배치를 가진 도시가 바로 유럽의 기본적인 도시였고, 이 중앙에 아크로폴리스가 없더라도 가장 가운데 신전을 모신 이런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다면, 그게 중세 또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도시에서는 교회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의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의 모습을 따서 오늘날의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그런 이름을 가져온 데도 물론 있습니다. 이 파리시를 개조하면서 오스만 남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대로도 만들고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는 샹젤리제 거리가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는 세인트 엘리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엘리제가 뭐냐면 엘리시온이라는 거예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국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엘리시온이 들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의 들판 이렇게 붙인 건데, 이게 이제 다 그리스 영향에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파리에서 유명한 언덕 있죠. 몽파르나스 언덕. 거기 보면 몽파르나스라는 게 마운트 파르나스라는 뜻이거든요. 몽이니까 바로 파르나소스 산에서 따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르나소스 산은 어디 있는 거냐? 그리스에 있는 거죠. 그리스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 그 산, 그것이 파르나소스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을 따다가 몽파르나스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19세기의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의 근원을 그리스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신고전주의 예술, 신고전주의 건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럽 건축 여행을 하는데 시대별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 건축의 시작은 그리스와 로마라고 할 수 있죠. 그 그리스와 로마에서 출발한 여러 건축의 모티프들이 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비잔틴 제국은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로마네스크 교회와 고딕 교회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15세기, 16세기에 고대를 발견해서 새롭게 부활을 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의 르네상스가 등장을 하고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크의 화려한 건축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크가 끝나면서부터 바로크의 화려한 거는 좀 없애고 다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다시 가져와서 새롭게 건축 양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신고전주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신고전주의까지를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